반갑습니다. 정주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비 유아 임용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를 한 부씩 드렸고요.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시험 준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임용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중요한 건 자세하게, 중요하지 않은 건 이렇게 스킵해 가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이거예요. 좀 길죠?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괄호 열고, 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공립학교에 있는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또 유치원 특수, 초등 특수 교사를 뽑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뒤에도 1년에 한 번 본다고 나오지만 우리 유초등으로 11월 초에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중등으로 공립시험이 나라에서 그렇게 공립교사 시험이 2번 이렇게 있죠. 출제 방향은요. 지금 이 부분 다 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출제 채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이렇게 출제를 해서 전국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2차도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해서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자체 출제하는 것도 있고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근거 법령으로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이제 이런 것들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시험 관리 기관은요 시도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자치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시도. 그래서 서울시에 전년도에 0명이었죠. 유치원교사 모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쭉 흐름도 보겠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그 시도의 시행 공고를 잘 참고를 해야겠죠. 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공고라든지 원서교부 접수, 그리고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까지 하게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고 2차 시험 출제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시도, 2차 시험 자체 출제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말했고 지금 이제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시기인데 다 달라요. 시도마다. 그래서 어느 시도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과 또 수업 나눔이 있는 곳, 반성적 성찰이 있는 곳, 또 면접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 그 배점도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은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보통 11월 2주 토요일, 보통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조금 빨라졌다 한 해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11월 2주 토요일이 우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2주 있다가 중등 시험, 약간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험 과목이나 배점, 시간인데요.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입니다. 1차가. 그래서 교직 논술이 20점, 한 문제에 20점. 그래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논술로.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A형과 B형이 각각 40점으로 전체 80점. 16문항 내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A형에서 8번까지 있고 B형에서 또 8번까지 있고 이렇게 있죠.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국사인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들 가지고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험 보기 전에 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행히 5년 기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따놓은 게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걸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시험을 가지고 시간표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제 2차는 3페이지에 있는 이제 2차를 보시면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고요.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이 있고요. 수업 실현이 있어요. 요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에 대한 과목별 배점이나 문항수, 시간, 출제 범위 이런 세부사항 각 시도교육청 시험 시행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돼요. 해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도 구상형 3문제, 즉답 2문제인데 15분으로 늘었어, 면접이. 전년도에는 1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2차에 대한 공고는요, 1차 합격자 발표하면서 2차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이 공고가 나옵니다. 아까 출제 1차 시험 교직 논술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A, B 본다 그랬는데 그냥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직 논술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 즉 우리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전공에 유아 전공에 교직 교양 전 과목.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도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전 과목. 이렇게. 그래서 그 전 과목이 뭔지 또 볼 거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많죠. 2차도 마찬가지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서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그리고 과정안 작성할 때도 어떤 단원 또는 주제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교사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수업 실현은 과정안과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학습 지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치고 가상하여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자료도 유아도 없는 상황에서 수업 실현을 직접 해보는 그런 시험인 거죠. 마찬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그래서 출제 원칙은요, 진짜 원론적인 여기까지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들. 유치원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식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관련된 내용을 이론하고 접목해서 1차 시험으로 내고 2차 면접으로 내고 해서 현장 적응력을 기르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합격해서 현장에 바로 가면 바로 담임교사니까. 바로 3세든 4세든 5세든 한 학급을 담당하게 되고 그 학부모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교사를 선발하는 게 목표이잖아요. 또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출제하고 있고요. 또 교원 형성 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 재밌어요, 이거. 대학에서 공부 충분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낼게요. 이거예요. 수능하고 출제 방향은 똑같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고 그렇게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따 내용 또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예를 들면 부모 교육 같은 거 학교에서 어떻게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한 주에, 일주일에 딱 확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3, 4년 공부했던 거를 집약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 어떤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요.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 때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학자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학자분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각 개 교수님들이 주장한 학설 같은 거는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없어요. 그죠? 특정 대학에 특정 학생들이 잘 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없고 해당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하고 있다, 출제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교원 임용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이제 4, 5페이지 여긴데요.
제가 PPT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공고문이에요. 4페이지, 5페이지.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2025년 대비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지난 2024학년도 공고문의 일부니까 이제 3월에 발령받아서 가야 되는데 아직 졸업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 2월 말 이내에 취득 예정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유치원교사 자격증 없는데 이 시험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아주 간혹 계세요.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는 이제 곧 졸업이니까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꽈락이라든지 드문 케이스지만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 선생님들 합격해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 자격 및 일반 응시 가능.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5페이지에 있는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이 두 번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차 시험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언젠가요? 12월 13일인가요? 12월 13일인데 이때 이제 1차 발표가 나면서 이건 시험 장소구나. 1차 발표가 나면서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고지가 나오고 이제 이랬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1월 10 그리고 11일에 전국 공통으로 2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초등은 12일까지 봐요. 영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 밑에 12월 13일에 발표를 했고 최종 합격은 이제 2월 2일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거기서 붙으시면 바로 서류 쭉 내고 이제 어느 청으로 발령될지 해갖고 이제 막 3월을 준비하게 되겠죠. 자, 또 6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교직 논술 20점, 교육 과정 80점으로 해서 1차 시험이 이루어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 과정안 작성이 없고 특징적이라면 면접이 40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면접이 5문제인데 구사형 3개, 즉답 2개 해서 15분으로 구술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실연이 경기는 좀 강해요. 그래서 실연이 30점이고 15분간, 수업 나눔도 10분간 3문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수업을 가루가 되도록 성찰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1차 합격하신 분들 이제 그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선생님들도 할 일이죠. 내년 요맘때. 자, 그래서 2차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1차 시험 발표 때 안내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출제 범위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 끝이에요. 그냥 그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우리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이 뭔지를 또 봐야 되고. 자, 7페이지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그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인터넷 접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할 때 같이 그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제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 안 되는 거죠. 10월 6일까지 접수 완료해서 된 걸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한 게 나와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이런 조항까지 들어있어요. 당신 책임으로 취득 못했으면 환불 안 해준다 이거죠. 왜냐면 해달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자, 합격자 결정 쭉 보시는데 합격자 수는요. 일단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60명 선발한다. 그러면 1차에 90명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90명이 2차 응시를 해서 이제 30명 탈락. 그래서 최종 합격이 어떻게 되냐면
동점자들이 쭉 많을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간과하기는 하는데 1차 시험을 잘 봐야 돼, 일단. 1차 시험을 일단 잘 봐야지.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또 더 당연하게 중요한 1차 시험을 잘 봐서 좀 안정권으로 합격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을 보시면요. 8페이지에 있지만 선발 예정 인원 내에서 뽑지만 1차 시험 성적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사람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동점자가 있다. 그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처리 기준이 취업 지원 대상자가 1순위고요. 2순위가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2차 때 뒤집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컷으로부터도 가능성이 있는 게 2차 시험, 즉 2차 전체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먼저인데 2차 시험 성적까지 똑같아. 병역 의무도 같이 필요하거나 같이 병역 의무 필요하지 않았어. 동점자들 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점수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는 수업 나눔 점수가 높은 사람. 이 경기도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이 높은 사람. 이런 순서예요. 그 다음이 거기까지 했는데 다 똑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똑같아. 그러면 교육과정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논술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1차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 뒤에까지 가면 오히려 상관없어요. 2차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뒤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1차를 확 월등하게 잘 봐놓으면 동점돼서 나중에 뭐 이럴 일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1차 성적이 뭐 컷에서 3, 4점 높다. 그러면 큰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컷이다. 혹은 컷에서 플러스 0.33이다. 그러면 이제 2차에서 수업 실현, 개별 면접, 수업 나눔, 그 다음 면접, 이거를 이제 아주 잘 해야지 뒤집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결시자 처리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같이 보실 건요. 공립유치원 교원의 임용 시험 최근 지원 추세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보면 이전 거를 먼저 보면요. 2014년도부터 제가 위로 올라가면서 최근 거까지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2014년에 397명에서 점점 늘어요. 619, 690, 또 590 갔다가 다시 1300으로 2018학년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900, 그 다음에 1100, 1100 이러다가 재작년에 500명으로 확 떨어져요, 다시. 그 다음에 300, 올해 270으로. 요때 황금기였죠. 황금기라 그랬어, 실제로도. 그러는데 보시면요. 또 지원자가 경쟁률이 11대1, 8대1, 8대1 가다가 6대1 갔다가 10대1, 11대1 갔다가 지금 다시 23대 1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2014년 그때랑 이제 뽑는 인원이 비슷한데 이렇게 좀 달라진 거예요. 응시 인원이 확 늘었던 게 좀 빠져들지 않은 거죠. 줄어들지 않은 거죠. 점점 이걸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발 인원이 여기서 386명, 270, 11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내려왔을 때 선생님들이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쵸? 10대 1 정도가 확 늘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또 응시 인원도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충격받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점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줄고 있죠. 줄고 있어. 내년도에도 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없어. 유아가 없어요. 그 전에 다른 초중등하고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낙관적이었죠. 왜냐하면 유아대 교사의 비율이 아직도 높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취업률이 높지 않고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늘어날 거야가 전망이었거든요. 요때가. 그러니까 진짜 늘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인구 절벽이 막 오면서 지금 있는 유치원도 공립유치원도 원어 모집이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현장에 선생님도 좀 느끼셨겠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아주 낙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경쟁률은 이전하고 다시 비슷하다는 것. 그래서 조금씩 이제 더 이제 거품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양상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뽑았잖아.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 프린트물은 10페이지고요.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임용시험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6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학원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금 마음 먹었을 이 순간부터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라 그러니까 알아볼까가 아니라 알아봤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디서도 있으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장 잘 맞는 곳. 그래서 집이 제일 좋으신 분도 있고, 독서실이 좋은 분도 있고, 나는 좀 왔다 갔다 이동을 할 때 더 집중이 된다는 분도 있고, 한 곳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신데, 요 어디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 거긴 하지만 잠깐 예고를 드리자면, 올해 새로 우리 이제 해커스 임용에서 저랑 같이, 예전 스파르타 식처럼 관리형 독서실이 같이 다시 추가돼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딱 집중해서 1년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제가 또 관리까지 해드린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뭘 어떻게 해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만 알았던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면서 계속 더 봐야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한국사 따놓으시고요, 각자. 그 다음에 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제시한 고시문. 그래서 그 고시문을 해설해 놓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해 놓은 해설서. 그리고 2019 이전에는 없었던 놀이 실행 자료와 놀이 이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이전 교육과정이 2012 개정이 이제 누리과정이잖아요. 그 누리과정이 일부 시간만 바뀌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래도 좀 상세했었어요. 연령별 세부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령별 지도서도 있었어요. 3세 지도서 11권, 10권, 4세 11권, 5세 11권 이렇게. 그래서 그 지도서에는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죠. 새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지도서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언제 2차 때 굉장히 유용해요. 현장에 있을 때나 2차 때. 또 마찬가지로 놀이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이누리 자료집 포털 사이트에 있어요. 아이누리 포털 들어보셨죠? 네,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 교육과정 지도서가 나오는 대신 뭐 생태교육이다, 자연친화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말하자면 뒤에 있는 이 교육부 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놀이 자료로 제시가 많이 돼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교육부 자료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장학 자료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두세 권, 서너 권씩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유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뭐 토의 활동 자료라든지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지 뭐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자료가 교육부 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도 봐야 돼요.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은 보통 앞에는 이론적 배경이 있고 뒤는 활동이에요. 활동 다 보기에는 너무 많겠죠. 몇십 권이거든요, 몇십 권. 그래서 그 앞부분의 이론적인 부분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같이 수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요 한 가지 더는 혼합연령 복식학급 지도서인데 이것도 2019 개정에서는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 복식학급 지도서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공통된 게 있잖아요. 이전 교육과정을 자꾸 보라 그러죠. 새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대강화야, 대강화.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면서 교육과정을 대강화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3세 세부 내용, 4세 세부 내용, 5세 세부 내용이 있었어요. 본 적은 있으시죠? 그게 몇백 개거든요. 몇백 개인데 그거를 없애고 지금은 각 교육과정 신의사 예자에 몇십 개 있죠. 59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강화됐어.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거나 교육과정이 완전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좀 더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이거예요, 사실. 이게 공식적인 거죠. 그런데 대학과정에서 배운 유아교육 전공 모든 것도 같이 포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게 필요하죠.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발달 이론, 발달 심리 또는 심리학, 교사론, 부모교육 이론, 생활지도를 포함한 뭐 상담 이론이라든지 교과교육론, 교수학습법, 놀이 이론, 운영관리, 평가, 연구, 복지, 유아교육 사상사 선생님들이 다 배운 과목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학교마다 어떤 과목이 있고 없고 이런 조그만 차이는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차이는. 그래서 이따 보긴 할 거지만 요 밑에 있는 개론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 교직 과목, 선택 과목, 교직 과목에 해당 보통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 2월에 나가게 돼요. 1, 2월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신의사 예자. 그래서 아까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게 신의사 예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5개 영역을 제시를 해두고 그렇게 이제 한 영역마다 열 몇 개씩 그렇게 던져놨지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건강, 안전, 뭐 영양교육, 체육교육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아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씩 배웠던 것들, 그쵸? 다 포함되고 또 다른 혹시 과목 있나요? 의사소통 관련해서? 거의 이거죠? 유아 언어교육 에다가 문화교육으로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아 사회교육이라는 책이지만 다른 책 이름은 뭐 많진 않아. 그냥 유아 사회교육이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사회성, 도덕성, 세계 이해, 장애, 역사교육, 지리교육, 경제교육, 협동교육, 다문화 인성 근로 통일 개념들을 이제 정해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아 개념이라든지 그 안에 또 파생되는 여러들 개념들 그런 게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 경험, 음미체, 유아 음악교육, 유아 미술교육, 유아 동작교육이라고 하는 신체 표현. 그래서 이 동작교육 신체 표현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하고 예술 영역, 경험 영역하고 중복돼요. 그래서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고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여기서도 조금 다루고 여기서도 조금 다루고 해서 중복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딱 이분법에서 자 여기는 기초 체력 기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여긴 창의성 기르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탐구 영역으로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이 포함되고 있어요.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이 있었는데 책 이미지도 지워드렸는데요. 1, 2월에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들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를 포함한 내용을 3, 4, 5, 6월에 걸쳐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에 제본 교재로 드리든지 아니면 프린트물로 드리든지 이제 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11페이지에 있는 어떻게인데요. 이 내용들.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공부한 걸로
시험 봐서 붙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해요. 그럼 뭐 이제 학원에 올 필요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학원에 오신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강의를 들으면서 계획과 시간표를 짜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계획표, 시간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반에서 조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습하고 강의 집중하고 복습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개론부터 철저하게 강의 듣고 예습하고, 강의 듣기 전에 몇 회독하고 오면 좋죠. 쭉 읽어보고 오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이해하면 좋지만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듣고 복습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반 분들한테 특혜로 온라인 강의를 한 번 더 넣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까지도. 그래서 해, 실, 이 각 교가 그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용 범주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놀이 실행자료, 이해자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강론서에서 그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포함되는 내용이 교육부 자료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러면은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그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봐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신의 의사의 자닥 똑같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나눠서도 봐야 되고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항상 세로로도 하고 가로로도 하고. 이게 딱 되시죠? 네. 딱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따른 모든 자료, 반대로 각 자료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지도서, 놀이자료 정독은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하시도록. 왜냐면 하반기에는 우리 상반기에 배웠던 거 계속 암기하고 인출해내고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2차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 고시문 외우는 거는 뭐 이제는 너무 적어서 당연히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논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게. 그래서 교육과정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인풋이에요. 예습하고 강의 듣고 하면서 이해하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하면서 계속 인풋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월에 초수인 사람하고 재수인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가 6월까지 지나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다 들었고 이제 다 공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까지 이제 6월까지 인풋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3월부터는 아웃풋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논술에서도 아웃풋이 나오지만 구술 테스트를 저는 좀 진행을 해요. 구술 테스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1, 2월에 공부했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개론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7주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따 또 자세히 나올 거지만, 예를 들면 첫 주는 발달 심리, 그 다음에 뭐 교사론, 부모 교육, 놀이 이론 이렇게 한 주씩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걸 7주에 딱 끝내고 3주부터 신의사회자가 돌아가는데, 그때 3월부터 신의사회자는 그래도 기간이 조금 더 길고 내용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3월 첫 주에는 뭐 1월 몇 주에 배웠던 뭐 교사론을 우리는 공부해 갖고 와서 구술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논술도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외운 거 말해보세요. 처음에 안 나오다가 기왕이면 면접 때 답변하는 것처럼 말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랑 지금 갑자기 11월, 12월에 하는 거랑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술 테스트랑 논술이 3월에 시작이 돼서 인풋 아웃풋을 함께 병행하게 되고요. 7, 8월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랑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는 약간 기출 변형. 선생님들이 또 기출 문제를 앞에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가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리지만, 그 기출 문제를 그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조금 틀어서 드리면 또 그러면서 제가 기출을 잘 몰랐네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든지 각 영역별, 여기서 영역별은 7, 8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배웠던 거를 쫙 나눠요. 그럼 신의사 예자 5주 나오고 나머지 3주로 1, 2월에 배웠던 것들을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7, 8월에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건 이제 2달 동안 달달달달달달 계속 핵심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죠. 실전 모의고사를. 그래서 실력 점검해서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은 이렇게 언어 영역에서 자꾸 많이 틀릴까? 언어 영역 공부가 안 된 거죠. 거기가 많이 부족한 거죠. 나는 음악은 진짜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이제 모른다고 끝일 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면 제가 채점해 드리거든요. 논술도 이따 볼 거지만 채점해 드리고 첨삭해 드리면서 점수를 보면 그 점수랑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점점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분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하게 되죠. 100점을 향해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목표는. 그래서 처음에도 나는 2025 경기 수석 이름 땡땡땡 적어놓고 시작하시라 그래. 전국 수석으로 시작해. 전부 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 보면 90점, 80점 나오고. 자, 그래서 11월부터는 예비교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2차 대비 고고 그랬는데 1차 시험 보자마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해마다 너무 봐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준비 안 하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 허덕이는 그 정도가 달라. 둘 다 허덕여요. 둘 다.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이나 요때 준비하신 분이나 두 부류 다 허덕이지만 조금 다르죠. 여유가 또 달라요. 자, 교육과정 공부는 이렇게 되고요. 논술 공부입니다. 논술은요. 제가 첫 줄에 이 말을 써놨지만 나올 것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논술 잘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3월부터 10주간 교직 기초반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익히면서 이제 9회 기출 분석을 좀 해드리죠. 첫 해의 기출은 좀 처음에 분석을 좀 해드려요. 감은 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1, 2월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 처음부터 요즘엔 줄글이라서 1200자 이런 게 없지만 처음에는 좀 짧은 글 써보시다가 점점 분량 늘려가면서 써보시도록 그렇게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 10주간은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논술하고 딱 맞지 않고 조금씩 돌아가요. 그렇게. 그래서 6월부터 10주간은 기출문제라든지 여러 논제들을 다루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논술문을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를 다 직접 써봐요. 6월부터 10주간. 그래서 요때 첨삭을 제가 해드려요. 한 분씩 다. 그래서 요거 잘못됐고 다시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점수까지 원하면 점수는 보통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가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주 한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교육과정하고 통합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제로 9월, 10월은 8주 동안 계속 1교시 교직논술 풀고 2교시 유치원교육과정 A형, 3교시 유치원교육과정 B형 점심 식사하시고 제가 해설 강의하고 채점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해야 돼요?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그런 물음을 제가 항상 던져요. 그래서 내가 왜 합격하고 싶은지, 합격한 후에 모습은 지금의 나랑 어떻게 다른지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도 한 번씩 선생님들 이제 슬럼프나 이런 거 왔을 때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나는 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절박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보라 그래서 학원비 다 대주고 포실합게 친구들 만나고 하하호호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저는 한 3년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안 돼요. 4년 5년 걸려요. 저는 소녀 가장입니다. 해서 저는 오래 붙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본 제일 절박한 분들이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박한 분이 사립에 2, 3년 있던 분들이에요. 사립 유치원에 2, 3년 있었더니 나는 다시는 사립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주 다양해요, 사례가. 그래서 그런 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공립유치원에 가서 나의 교육관을 펼쳐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조금 또 경험도 있고 또 동기부여도 확실해서 열심히 하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각각의 동기가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동기다라고 딱 뭔가를 잡아두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 전공하고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그쵸? 도전이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 강의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제 설명회 들으시는 거니까 제 강의 설명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합격 코칭이라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우리 프로님들이 같이 만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1단계는 7주 1, 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하고 기출 분석이 같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7과목,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같이, 그 다음에 발달 이론 한 주, 사상사 한 주, 놀이 한 주, 부모교육 한 주, 교사론 한 주,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것들이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다른 평가랑 같이 포함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7주로 진행이 되는데 매주 앞에 거 읽어가지고 그냥 예습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고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으니까 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탁탁 나오면서 이제 첫 주는 없겠지만 2주부터는 이런 형성평가 문제지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시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서술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반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따가 이제 살짝 말씀드려도 알겠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이 합격 코칭 2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전공 개론을 공부했으면 이제 전공 나머지를 다 3, 4, 5, 6, 4개월 즉 16주 차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죠. 해설서, 강론, 교육부 자료. 그죠? 그래서 해설서, 실행자료. 그래서 강의 중에 기출문제를 또 계속 다룰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 나오니 이렇게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영역별 확인학습은 계속하고 구술 면접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2차 같이 대비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1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수업이 토요일 날만 진행이 돼요. 수업은. 관리반 중간에 또 선생님들 관리반에 들어오시면 매일 오는 거고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 2주는 9시 반부터 4시 반으로 2주는 3월부터는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이제 논술반으로 그래서 이틀 나오는 것보다 강의 한꺼번에 하는 걸 선생님들이 더 선호하셔서 이렇게 좀 픽스가 됐습니다.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아까 2단계 모든 과목 본 거고요. 3단계는 이제 7, 8월에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간 그리고 요 7, 8월에 좀 특징적인 것은요. 이 2차 대비 실기반이 있는데요. 요거는 초수이거나 쭉 가시는 분들보다 뭐냐면 2차 실기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1차는 두세 번 붙는데 2차만 자꾸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7, 8월에 한시적으로 개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꼭 필요한 분들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관리반 선생님들은 원하는 진짜 안 원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자기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세요. 근데 아깝지 그냥 해준다는데 2차를 요때 관리반 선생님들은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과 기회를. 그래서 2차 실기반이 요때 살짝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들어왔다 나가고요. 7, 8월에 쭉 핵심 정리했으면 이제 9월, 10월에 4단계 실전 모의고사 치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1, 12월에 이제 5차까지 꼭 가야지. 5단계까지. 합격 고칭 5단계. 그래서 2차 실습 면접, 수업 실현 등등을 실기 지도를 해드리는데, 요 실기 지도도 제 강의만의 특징이라면, 저는 그때는 이제 촬영도 안 해요. 하여간 일대 다수의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딱 최대 6명, 최소 3-4분 이렇게 해가지고 반별로 개별 지도로 그렇게 들어가요. 2차는 보니까 해보고 피드백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교직 논술로는 아까 중간중간 설명이 됐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3월에서 5월 10주 동안 교직 논술이 완전 기초예요. 진짜 기초. 그래서 첫 주만 기출문제 해설해드리지만 그 다음은 막 이제 괄호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맞춤법도 한 번씩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그 짧은 글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10주를 해보면 이제 그 다음 10주는 기출문제를 바로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많이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쓰시고 제가 첨삭해드리고 분석, 해설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사실 해드린 걸로 다시 써보면 되게 연습 많이 돼요. 첨삭해드린 걸로 다시 한번 써보면 논술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오전에 그래서 1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써보시고 이 앞에는 이제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겠지만 1시간부터 써보시고 9시 반부터 저는 이제 해설 강의 논술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첨삭은 제가 따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전체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아독존, 우리 이름을 유아독존이라고 지어봤어요. 유아독존. 유아, 합격, 독한 관리, 존. 이렇게. 유아, 합격, 독한 관리, 존. 이렇게. 그 프린트물이랑 이건 이제, 사이트에 좀 더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관리반 패키지. 이거는 우리끼리 막 회의하면서도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고로까지 같이 얘기가 된 건데요. 요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만 준비를 했지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공부 환경을 관리해 드립니다. 출결을 관리를 해주고요. 독서실을 제공해 드려요. 근데 이거는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독서실을 제공해 드리면서 출결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우리 유아 전공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마음을 뺏기는 곳이 많죠. 또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인스타도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아무튼 핸드폰이든 뭐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휴대폰도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대로. 그렇게 해서 공부 환경이 되고요. 성적 관리, 예습복습 주간 테스트, 보충 강의용 인강 제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멘탈 관리도 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 매일 와서 공부하는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토요일만 강의가 있지만 주중에 한 번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상담을 그 대신 뭐 선생님 오늘 와보세요. 선생님 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처럼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1대1로 한 번 정도는 제가 보니까 쭉 돌아가고 그 다음은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2차 대비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차 대비 때 1회 무료 체험 드린다는 거. 예, 약간 특혜죠, 여기 앞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5페이지로 보시면 관리반 전용으로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앞에 게 전체 게 이제 제 교재, 프린트든 제본 교재든 그걸로 나가는데요. 마인드맵 프린트.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수업 내용을 단권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쵸?
근데 그 단권화 한 게 내가 공부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권화가 독이 되는 분도 있고 득이 되는 분도 있고 달라요, 보니까 제가. 근데 제가 드리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거 제가 드리는 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교수들이 만들어 드리는 단권화 또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도움이 될 땐 딱 필요해. 근데 처음부터 그걸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목차를 드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로 본인이 마인드맵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기 전에 드리는 거랑 공부하고 나서 드리는 거랑 또 얼마 후에 드리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이 되도록 해드리고, 주간 테스트 하죠. 그래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주간 테스트가 강의를 들으면서 되기도 하고 관리반으로 따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될 거고요. 1대1 지도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이것도 의외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이어서 뭐 어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조금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살았을 거 아니야. 살짝인가요? 많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본 그 경험을 가지고 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테고, 예습 복습 자료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어떻게 예습을 하면 좋을지 모를 상황에서 이렇게 예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복습으로 이런 거 좀 써보시거나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를 계속 그러니까 매주 이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요거는 아까 중복된 내용, 그리고 보충 강의도 마찬가지. 요거는 관리반 수강생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보충 강의용 인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관리반 패키지는 일단 1월부터 10월로 패키지 운영이 제일 좋은데요. 3월에도 들어오고 7월에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쭉 치고 나가는데,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좀 왜냐면 재수 뭐 선생님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바로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좀 이제 내가 더군다나 2차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더 바로 시작 못 해. 그래서 멘탈 관리 시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는 좀 공부가 충분히 됐는데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7월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뭐 혜택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표는 우리가 이렇게 짜봤어요. 아침에 9시에 오셔서 저녁 8시 반에 가나요? 제가 이거 시간표 보고 깜짝 놀랬죠. 근데 이제 하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녁은 또 집에 가서 드셔도 좋아요 해서 5시 50분에 한 파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융통성은 있긴 한데, 사실은 큰 아웃라인을 짜드리는 거죠. 큰 아웃라인을.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토요일에 수업 들은 거를 복습하면서 단권화 만들기 아까 하는 거를 이제 오전 시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개별 학습하고, 맨 밑에는 선택이잖아요. 저녁 식사 이후는. 그래서 그 전에는 처음부터 1, 2월부터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 2월에는 예를 들면 뭐 5시 50분까지만 하고 가다가 나는 좀 공부량을 늘려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8시 반까지 운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 되면 잊지 말라 그래도 있어. 더 공부해야겠다 하고. 그래서 월화는 그렇게 가고, 수요일에는 개별학습, 주간 테스트 문제를 이때 드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드린 거를 풀어서 내면 제가 채점해서 이제 목요일날 그거 가지고 선생님 요만큼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어떤 거 같고, 하나하나 뭐 문항을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매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간 테스트 채점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생님들이 각자 풀어보세요라고 드렸더니 안 되겠어서 드리고 걷어서 제가 채점하고 이렇게. 근데 참 성인이다 보니까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관리반에 들어올 정도면, 이제 아까 2차 때도 다 내려놓으라 그랬지만 관리반에 들어올 정도면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주간 테스트 복습하고, 토요일 수업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을 좀 짜드렸어요. 오후는 각자 개별 학습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정규 수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표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관리반 패키지의 시간표이고, 현장에 있으시다면 나는 오전만 또는 오후만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예, 전용 도서실도 제가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원 이제 가봤어요. 근데 너무 진짜 저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진 꼭 넣어드리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쾌적하게 해놨기 때문에 와서 공부만 하시면 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목 합격할 수밖에 없는 유아 독존.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인강으로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럿이서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아 독존에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신경 쓸 것이고 또 열심히 준비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은 질의응답은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